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회 세계 한글작가대회 첫 프로그램인 해외 동포작가 특별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소설가 이상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작가들이 바라보는 한글, 또 한글 문화, 그리고 해외 현지의 한글 글쓰기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번 행사에는 대면 토론이 아닌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을 빌었습니다. 모두 7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김영주 작가, 이승희 작가, 김자원 작가, 황미강 작가, 그리고 윤간호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권천학 작가, 러시아에서 니나 크레스테 작가가 특별 토론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참여하신 5분이 김영중 작가를 시작으로 차례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중 작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수필가 김영중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6회 세계 작가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열성과 성의를 다하시면서 애쓰시는 손혜일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행사가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회에서 5회까지 경주에서 열렸던 세계 작가대회 문학축제에 연속적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설레임이었고 또 그리움이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는 물론이고 또 문학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더욱 한국을 또 우리말을 한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줬던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이 있었기에 해외에서도 문학을 할 수 있었기에 문학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 큽니다. 이번에 6회를 맞는 이 행사가 비록 화상으로 준비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원고를 발표하겠습니다. 낯설은 고전문학의 새로운 발견. 고전은 우리에게 낯설다. 고교 시절 문자로 배운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한국문협 회장님의 문학 강연 원고를 읽고 내려가면서 할머니 옛날 이야기가 새롭게 떠오른다. 김만중의 군몽, 사시 남정기, 장화 홍련전을 연극의 대사처럼 표정을 지으시며 들려주시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고전문학을 접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사시남정기는 가정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흥분하신 표정을 실감 있게 가끔은 욕도 섞어 가시면서 들려주셨다. 김시습의 호가 매월당이며 금호 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것과 한시를 많이 쓰셨다는 것, 생육신의 한문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고문 시간에 시험 보기 위해 암기했던 매월당의 낙엽이라는 한시를 풀이한 시는 가슴에 남아있는 감동적인 시다. 낙엽을 그냥 쓸어서는 안 되네. 맑은 밤 그 소리 듣기가 좋아서라네. 바람 불며 우수수 소리내고 달 떠오르면 그림자 어지러워요. 창을 두드려 나그네 꿈 깨우고 섬돌에 쌓이면 입기무늬도 지우지요. 비에 젖은 낙엽은 어찌할 거나 늦은 가을 빈산 너무 초라해. 쉽게 낭송할 수 있고 암기하기 쉬운 시라 기억하고 있다.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쓰신 매월당 김시습은 나라를 사랑하셨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서 나라 사랑과 고매한 문학 정신으로 나라를 위한 만극지은으로 생육신으로 입심 출세에 허비진 욕심의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올곧은 절개와 문학정신에 일생을 바친 매월당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어 즐거웠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설하나, 부르는 창, 지금까지 전해오는 미녀, 속담, 향가도 고전문학에 속한다고 생각하니 할머니께서는 이미 스스로 문인의 길을 걷고 계셨었다. 저 역시 할머니 영향으로 문인이 된 것 같다. 런던 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한 소피 바우면의 예를 들어보자.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학을 결심하고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깊이 빠지면서 한국으로 이주를 했다. 그 한국 작품을 영어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의 꿈은 한국어로 한국 작품을,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영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미주동포 2세, 3세들 가운데 많은 작가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기에 멀지 않아 장래에 한글을 쓰는 2세, 3세 작가들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한글이 세계를 향하여 넓게 퍼져 확장돼 나가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통해 한글 문학도 함께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세계인이 30만에 이르도록 급증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200만 외국인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이 시대에 한글로 쓴 글이 아니면 한국 문학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에서 영어로 글을 쓰는 문인들의 문학은 한글 문학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김영중 선생님은 이민 생활에 힘든 때를 한글로 글을 쓰면서 이겨나가셨군요. 지금 조선조 시대의 순 한글 소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한글의 그 큰 나무 같은 그런 그늘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한글로 쓰는 글이 아니면 한국 문학이 아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외국어로 글을 쓴다 하여도 그건 역시 외국 문학이지 한국 문학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누구나 공감하는 이제 이야기겠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김영준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희 작가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거주하고 있는 시를 쓰는 이승희입니다. 국제팬 제6차
세계 작가대회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세계 작가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손혜일 이사장님과 김경식 총장님 그리고 사무국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어는 나라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다. 언어는 나라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모국어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특히 이민자들은 두 개의 언어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만열 교수의 한글의 위기는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라는 특별 강연 원고를 읽으면서 자성하며 도전도 받았다. 영국의 다큐멘터리 작가인 존 매는 그의 저서 알파벳이라는 책에서 한글은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소개했으며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 로버트 렌지 교수는 세계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문자는 없다고 했다. 일본 문학과 중국 문학을 연구하셨다는 이 교수는 최고의 과학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가진 문자인 한글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하고 강제 창시 개명의 억압을 받았던 선조들의 아픔을 우리 후세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겐 낯설고 어색한 신조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에 가끔 당황하기도 한다. 본래의 한글을 왜곡하고 언어 문법을 파괴하는 현실 속에서 올바른 국어 교육을 통하여 한글의 위기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이미 멀리 와버린 빗나간 한글 사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다. 이 교수는 천박하고 표피적인 문화는 오래 갈 수 없다고 하며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 스스로 생각하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칼럼을 읽으며 공감을 했다. 한글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며 스스로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르게 아는 것 또한 나라 말을 지켜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중 언어와 다른 문화 속에서 갈등하는 이민 세대들의 후손들에게는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문화 체험을 통하여 언어를 이해하고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문학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잘못 사용한 언어가 한글을 배우고 있는 타민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세계에서 한국어를 보급하는 기관이 2,000곳이 넘으며 한국어 수강생 수는 거의 30만 명에 가깝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을 물었을 때 한국 문화에 관심, 역사 배우기, 자기 개발, 취업, 한국 여행, 친구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타민족 한글 배우기를 통하여 한국 문학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한다. 미국 미네소타 하켄색이라는 곳에는
숲속의 호수라는 한국어 마을이 있다.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숲속의 호수 캠프에는 미 전역에서 한국의 입양아를 비롯해 많은 미국 학생들이 올바른 한국어를 배우려고 참석한다.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하는 캐나다 브리티시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한국학과 로스킹 교수는 숲속의 호수 마을이 촌장이다.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다 보면 한국 문학을 알아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자연과 환경에 적극적인 이 교수는 낭비하고 즉흥적으로 살면서 정신생활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언어에다 영향을 준다는 말을 되새기며 1세 이민자들의 후손들에게는 넘어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저학년부터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영어가 모국어라고 착각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을까? 자기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한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데는 이민 1세대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고유의 말을 가진 민족은 많지만 자신의 글까지 가진 국가는 드물다고 한다. 모국어로 문학을 하는 문인으로서 한글의 위대함에 긍지를 갖는다. 다산 정약용과 연암 박지원의 사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교수는 한국의 위대한 선비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 문화를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한다. 이 교수의 한글과 한글 문학에 대한 애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시 한글 사랑의 정신으로 깨어나 안타까운 한글의 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정신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임마누엘 페스트 라이스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네, 참 많은 예를 들으셨습니다. 맨 앞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비평가들이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걱정을 하는 것이 이민 2세대, 3세대들의 한글 교육에 대해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글 문학을 익히게 되면서 한국의 정신을 깨치게 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같이 하면서 한글 1세대들의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비통하네요. 그리고 비장하기도 하고요. 자, 이승희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자원 작가의 발표입니다. 한글과 한국 문학 세계화. 해외에서의 한글 쓰기와 디아스포라 주제 토론을 맡은 김자원입니다. 한국팬 미정부 뉴욕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팬 행사에 매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할 때마다 감동을 느끼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듬뿍 안고 오곤 했었죠. 여러 석학들이 한글에 대한 강연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그 우수성 그리고 깊은 우리 문학의 맛을 받고 오면서 매해 기다려졌었습니다. 올해는
코비드 19으로 인해 이렇게 영상을 통해 찾아뵙게 됐지만 설레는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네요. 저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지니고 둥지를 틀어 만들어낸 거대한 도시라는 것 다 아시죠? 해외, 즉 한국을 떠난 상황에서의 한글 글쓰기에 대한 얘기는 오랜 세월 논의되어 오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추구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얘기 아주 작은 부분 언급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세계화의 중심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미치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순위가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BTS가 세계 빌보드 으뜸 순위에서 우리나라 말로 부른 노래들이 이곳 현지인들의 입에서 나를 사랑해, 아리랑 등 스스럼 없이 한국말을 하는 그 애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보고 한국말이 대단하구나, 우리 문화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모범 코로나 방역으로 세계적인 화제가 된 사우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는 이젠 그냥 한국이 아닙니다. 대단한 한국입니다. 주요 뉴스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진 한국, 한국인이라 하면 엄지척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고야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의 길은 잘 닦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 현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어반이 개설되어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공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해 공립학교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100일장을 실시하는, 그래서 한글의 보급을 위해 한몫을 하고 있는 문학단체 한인문인협회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나 이민을 한 학생들도 있고요. 현지인들도 그 100일장의 참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지요. 물론 해외에서 한글 글쓰기는 주로 한인문인협회에서 30년 넘게 매해 정기적 뉴욕 문학지 출판을 하는 문인들의 활약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글 시집을 내고 조용히 한글 문학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도 다수 계십니다. 앞으로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동시간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임을 감안하면 어디에 거주해서 뿌리 내리냐 하는 것은 크게 관심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문득 해봤습니다.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삶은 그 자체로서 한국의 영역과 문화를 넓혀간다는 생각에는 물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일상이 한국에서와 같은 언어와 글을 사용해야 된다는 요구는 무리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적으로 성장하여 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이점을 스스로 알게 된다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 중에 한국 문학에 관심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여러 면에서 성장하는 우리나라를 지켜보는 마음은 해외에서 한글과 한국 문학의 많은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해외에서의 문학 활동과 또 옛
시대와 현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더듬어 보면서 사회 제도와 민중의 심리 그리고 그것이 글로 표현되어 위안을 삼고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바를 살필 수 있어 고대 소설이지만 현대 상황에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기에 소설과 이광복 선생님의 강연 중 간략하게 김시습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살짝 언급해 볼까 합니다. 금오신화의 5작품이 지닌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인물로 하여 한국인의 풍속, 사상, 감정들을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소재와 주제가 특이하면서도 훌륭한 문학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소재로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인 것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했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고도의 창작 기교인 역설적으로 주인공의 요구를 용납하지 않는 세계의 횡포와 거기에 맞서 세계를 개조하여 세계와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주인공의 간절한 소망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주인공들은 마지막에 가서 세상을 등지는데 주인공이 운명에 대한 순종이나 패배가 아니라 그 그릇된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단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요. 여기에 작품의 비극적 성격과 초월의 의지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금오신화는 내용, 기교, 작가의식에 있어서 훌륭한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민중의 자의식을 일깨워 부조리한 사회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등 현실적인 면과 후대 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졌지만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가 담겼다는 점은 영어로 쓰지만 한국의 역사와 민족성, 사상과 정서를 적는다면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한국 문학 작가가 많이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한국 문인의 다양성, 해외 한국 문학의 다양성, 더불어 한글의 해외 보급을 위해 문인들이 많은 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문학인으로서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리라고 봅니다. 해외 이민자의 삶에서 느낀 독특한 경험들이 한글 문학으로 꽃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날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거대한 도시 뉴욕에서 사시면서 한글로 한국 문학을 하는 그리고 그 문학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고민하시다가 그 대안을 주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현재 공립중고등학생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는 100일장까지 더불어서 개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아주 낙관적이다. 또한 BTS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은 이제 디아스포라의 독특한 삶이 더불어 독특한 문학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문학의 생산을 넘어서 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김자원 작가님, 깊은
생각 참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다음은 황미강 작가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38년째 한국어와 함께 살고 있는 황미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줌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큰 수고와 불편 속에 행사를 준비하셨을 펜 한국본부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 발표자 선생님들의 훌륭한 자료를 참고 삼아서 한글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이건 세계화가 되려면 일단 세계로 나와야 되겠지요. 문학도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문학 작품이 세계 각국에 얼마나 소개되어 있으며 어떤 시스템에 의해 어떤 나라로 작품이 수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작품집을 번역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제 수준에 맞는 점검이 필요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한국문학 세계화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줄 압니다. 각국의 문화원, 펜 한국본부,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또는 미국 각 대학의 한국학과 등에서 꾸준히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명성을 얻은 작가나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번역원이 한국에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지만 해외 작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식은 아직 아닙니다. 제가 뉴욕 한국문화원에 한인 문인단체 협찬을 요청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원장 말씀이 영어로 된 작품집 출간에만 후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학단체의 한글 작품집 출간도 쉽지 않은 현실인데 말입니다. 손쉬운 번역이 현실화되는 방법이 해외 작가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영만 교수님의 이번 대회 발표 자료처럼 시인은 오직 모국어 속에서만 시인일 수 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지 시인들이 많지만 번역이 우리에게 가깝게 온다면 좋은 번역 작품으로 문학 한류의 길이 더 빨리 열리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제외 한글학교의 활성화와 학부모 재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글 교육 현황에 관한 자료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가 한글학교 학부모였던 30여 년 전과 지금의 학부모들은 사고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학부모 스스로가 한글보다는 영어가 편한 세대이며 한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 아이들은 한글이 아니어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한국 혈통만 가진 부모와 그 자녀들이 주축이 되어 계승되어 나가야 할 한글을 위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학습 방법을 부단히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이 금메달을 차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이 계속 한글을 익히고 사용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통문화 행사에서 한글의 위치가 좀 더 확고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동포문화 행사는 1월에 한인 이민의 날, 2월에 구정 퍼레이드, 5월에 어버이날, 9월에 추석 행사, 10월에 코리안 퍼레이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행사에서
관심을 끄는 순서는 한국 음식, K-팝, 한복, 전통무용, 민속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글이 끼어들 자리가 정말 없을까요? 한글 배우기 코너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문화원이나 공간에서 관계부서와 협업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한글날 행사인 한글 손글씨 공모전이나 미동부 한인 문인협회가 주최하는 미국 고교 100일장 대회 등이 지속되어야 할 중요 행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뉴욕 시립대학에서는 한국학생회가 주관하여 안동 하회마을의 장승 제작자인 김종흥 문화재 이수자가 직접 와서 장승을 제작하고 학교 캠퍼스에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상징적인 장승은 한국학과 개설, 한국어 교사 과정 개설 등 동대학의 한국학부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주목하고 있겠지만 컴퓨터나 카톡에서 한글이 마구 부서지고 있고 한국어도 생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주시경 선생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유타주라는 메뉴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푸드트럭도 있습니다. 3명의 유학생이 시작한 건데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또 손님이 한국말을 하면 무조건 서비스를 더 주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사랑해요, 또 올게요 이런 말들을 현지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서로에게 물어가며 또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어 홍보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금배 시인님이 말씀하셨죠. 마침내 세계는 오랜 역사와 전통과 더불어 독창적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온 단일 민족인 8천만 한국인의 모국어와 한글에 대해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한글 작가대회를 통해 한글과 한국 문학으로 자긍심이 더욱 커지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병 선생은 교산에 계실 때에 느꼈던 마음 이런 것들을 아주 조리 있게 5가지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3번째 얘기 중에서 전통문화 행사를 하는데 한글의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꼭 끼워 넣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행사도 좋지만 그런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시경 선생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 현실성이 있어서 매우 설득력이 있는 발표였습니다. 황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다음은 미국 작가로는 마지막으로 윤관호 작가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팬 미 동부지역위원회 소속으로 뉴욕에서 한글로 시를 쓰고 있는 윤관호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인들과 오랫동안 일을 해왔으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민 1세대라 그런지 저의 의식을 표현하는 데는 한글이 영어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기가 영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영어는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큰애가 3살, 막내가 1살 때 한국에서 미국에 왔지만 한인교회에서 한글을 배워 한글을 잘 씁니다. 집에서는
부모들과 한국어로 소통하게 했더니 한국말도 잘합니다. 많은 한인 교회에서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 동부 한인 문인협회 주관으로 20년 동안 뉴욕과 뉴저지 고교에서 해마다 한글로 100일장 행사도 하고 우수 학생에게 경력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곳 한인들은 한국어로 말할 때나 한글로 글쓰기를 할 때 가급적 영어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말과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우리말과 한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20년 10월 2일 이곳에서 흔히 말하는 애플 피킹을 다녀온 후 애플 피킹 대신에 사과 따기라는 제목의 산문을 썼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지도자급 인사들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데도 유식한 척 영어 단어를 쓰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고 생활하던 곳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민 1세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한국에서 일했던 것보다 사회적으로 수준이 낮은 직업에 종사함으로 인한 불만족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생업에만 몰두하고 잘 돌봐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것 같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갖는 문화적 이질감에 놀라면서도 포용하며 다독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아서인지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종교를 갖고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많고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며 영적인 생활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 문명의 중심에 있고 또한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질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뉴욕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역동적으로 도전해 보기도 실패하여 좌절감에 빠지기도 쉬운 곳입니다. 강과 바다에 인접한 뉴욕은 1시간 정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산과 호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글쓰기를 하는 분들은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글을 씁니다. 내가 살던 고국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는 마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다양한 소재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틈틈이 글을 쓰는 동안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고 기쁨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의식과 정서를 글로 표현하여 신문이나 책에 발표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위시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말과 한글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동포들도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곳에 살고 있으나 소리나는 대로 쓰기 쉬운 표문자인 한글이 있기에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형 문자로 표기하는 표의 문자인 한문을 쓴다면 자유롭게 글을 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한글은 한인 사회에서 소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글을 쓰는데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글 문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글 이민 문학은 미 동부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이민자가 대폭 감소하였기에 2세, 3세들에게 한글을 배우도록 교육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정확하게 번역하시는 이들이 한글 문화고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해외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랑이 더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정착하여 뿌리 내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기회에 저희 조씨
무궁화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무궁화, 일제시대 천대받은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라고 뒷강 곁에나 심게 했었네. 뉴욕에 살면서 집 안팎에서 겨울에 어리 담긴 꽃 보니 아름답기만 하고 우리나라 꽃으로 삼은 손주들이 자랑스럽네. 동포여, 어디서 살든지 무궁화 사랑하며 끝없이 뻗어 나가세. 감사합니다. 이제 윤관호 선생님, 역시 다른 그 동부 지역 사람들, 다른 지어주세요. 역시 다른 동부 지역 작가님들과 같이 2세, 3세 교육에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것은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에서의 가졌던 직업보다 아무래도 좀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갖게 된다. 거기에 따라서 2세, 3세들의 교육에 어려움이 크다.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어요. 동부 지역의 이민 문학이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2세, 3세들의 한글 교육이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할 때도 역시 민족의 어리서린 무궁화의 시를 낭송하시면서 끝내셨습니다. 참 늘 걱정 속에 사시는 우리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윤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다음은 카나다에서 한 분을 모셨는데요. 권천학 작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치르던 이전의 행사와는 달리 온라인이라서 더욱 뜻있는 모색이라고 생각됩니다. 뉴노멀, 새로운 질서 시작에 해당되겠지요. 참여하신 분들께도 처음 만난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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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 캐나다는 200여 개 이상의 국가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여 개 이상의 언어가 등록된 이른바 언어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곳의 교민들은 한글과 한국말을 사용하는 소수 언어 집단에 속합니다. 우리 한글이 세계에 현존하는 7천여 개의 언어들 중에서 과학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문자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말은 있어도 문자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문자와 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문자는 어를 담는 그릇,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자 그릇입니다. 존재감을 갖게 하고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문학인은 그냥 주어진 이 문자 그릇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학인을 비로소 문학인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학인은 특별히 더 한글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으로 문자 그릇을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하는 연금술사이며 장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인 저 역시 한글과 한국 문학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적 글쓰기와 한국 문학의 세계화. 저 화두이며 높은 언덕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에게 그렇듯이 국내에 있건 나가 있건 모든 한국 문학인들이 넘어야 할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그 화두를 품고 창작을 계속하고 있는 저는 주어진 제 환경, 이 현실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작 행위와 병행하여 시조 창작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이 이곳에 살면서도 영어에 서툽니다. 대신 한국말과 한글은 능통입니다. 대단하죠. 저에겐 모어, 어머니 말, 즉 모국어, 한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어에 서툴다고 창작에 지장받지는 않습니다. 현대시를 쓰는 사람이니 시조 창작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긍지와 사명감으로 시작한 시조 창작,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조 보급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소수민족으로 느끼는 소외감도 해소시켜서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합니다. 한글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정형시를 알려줌으로써 긍지와 보람도 얻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 이런 행위는 디아스포라적 글쓰기이고 한글에 대한 보답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좋은 글을 창작하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이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에 앞서 좋은 글을 창작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괜찮은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계화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마땅한 번역자를 찾기도 힘들고 매우 드뭅니다. 번역료도 비싸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거기에 해외 출판사를 찾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고백하건대 대개 문인들은 문학 작품 창작의 두뇌는 좋아도 경영이나 비즈니스 분야에는 문외한입니다. 그저 좋은 작품 쓰는 일만으로도 인생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번역과 출판, 개인의 힘으로 두 가지 관문을 뚫고 나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정부 혜택은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매우 국한적이고 어쩌다 단체에서 행하는 기회에도 단체의 중심에 들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결국은 좌절하고 맙니다.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제가 힘들 때 떠올리는 이름입니다. 저는 가끔 저 스스로가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가 됩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지배를 받던 그 시절 러시아 장학사들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닥치자 폴란드 글로 써 있던 역사책을 부랴부랴 숨기던 학생들, 강제로 러시아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지목당하고 쩔쩔매던 모습의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노벨 평화상과 물리학상을 받은 마담 퀴리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그 이름 대신 저 별명인 천마리 학을 풀어 날립니다. 제 이름이 일천천자 학학자입니다. 그래서 문우들이 저를 천마리 학이라고 부르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이 좋다고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자랑에 머물고 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작품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문학인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창작에 노력하지 않는 문인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문학동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좋은 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학계의 학자 여러분, 한글의 칭찬 논평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번역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막혀있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추진한 국제 팬 한국 본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애를 쓰신 사무국의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욕심을 부려서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세계화의 문호를 넓혀서 많은 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 권천학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는 아까 미국 동부에 사시는 황유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세계화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5가지 중에 2가지는 들어있습니다. 자, 번역하는데, 멀리 펼쳐나가는데 힘이 부족하다.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외침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좋은 작품을 써라. 그게 운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하는 아픈 충고도 하셨고요. 끝으로 당부를 하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세계의 동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간곡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부는 우리 정부에게 하는 부탁이도 되겠지만 우리 국제팬 한국본부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러시아에서 지금 말씀하실 니나 크레스테 작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부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회 세계 한글 작가회의 2020년에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있어서 러시아의 국제가수 또 영화 배우 모델 작가 시인이면서 피아니스트인 니나 크레스터 여러분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한글 쓰기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인 정신의 호흡에 대해서 이번 제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해서 해외에서의 한글 쓰기와 디아스포라에 대한 필자의 문학적 총론을 가능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이번 창에서는 3가지죠. 솔직함, 또 미의 통찰력, 또 3번째 영혼의 순수함을 주제 강의를 한다. 그러한 가운데 3가지의 주제쯤으로 해외에서의 한글 쓰기 디아스포라와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주점을 한다. 그에 정하여 먼저 러시아 사람들의 정신적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문학은 그 민족의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첫째, 러시아 사람들의 정신은 솔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의 특성과 맛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
의견을 표현한다. 맛있는데 맛없다고 하지 않는다. 맛있는데도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만 가만히 숨겨놓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는다. 즉 동양과 서양의 확실한 다른 점은 서두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자신의 혼을 대변하는 말을 그때 그 즉시에 그 자리에서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꽁무니를 빼게 멀리 가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신을 솔직하게 서슴지 않고 내놓는다. 이것이다. 더 나아가면 문학인이 섹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학에, 음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술도 마찬가지다. 발레도 마찬가지다. 도덕에도 마찬가지다. 인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왜 이렇게 같은 뉘앙스를 반복법으로 쓰는가? 그것은 현재 필자의 문장 색깔이 반복형으로 되새김질되어 스스로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문학이라는 생명을 낳고 또 그리함으로 신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신과도 논쟁과 대화로 문학으로 대향, 대비, 균등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다. 즉 대화가 러시아의 문학이며 인간의 문학이며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인 것이다. 인간은 똑같은 서로 다른 각자의 영혼의 육체를 가진다. 이 세부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똑같은 그러나 서로 다른 각자의 영과 혼과 육체를 가졌다는 말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서는 호흡을 할 수 없다. 문학이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서는 문학의 길을 가로지르며 이 세상의 도덕의 보야에 심해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흘러곡선의 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단연코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솔직한 그 여야에 달려져 있다. 이것이 민족 문학의 모태로 이 정신의 문학의 모세 혈관으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 민족 정신의 글쓰기의 모태가 되어 이 대한민국 민족 정신의 문학의 모태가 문학을 낳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되는 것이다. 필자의 해외에서의 한글 쓰기와 디아스포라는 필자의 솔직함에 익숙했다. 아니 내가 솔직함 자체라는 말이다. 필자의 문학과 글쓰기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의 한글 쓰기는 더욱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츠의 개인의 허락, 즉 성당에서 호수 건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시레비리안의 호수, 시레비리안의 오즈라에서 저의 글쓰기는 정확한 솔직함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이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 정직의 글이 매우 솔직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과 문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필자의 글이 매우 누도적이고 유화적이고 수채화적이고 또 꽹가리적이다. 꽹가리가 끄강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벗은 문학의 영혼의 말씀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이다. 이것이 한국 문학이 살 길이다. 이것이 한국 문학이 세계화가 되는 필연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그 청하고 휘몰아치는 고요함과 매기한 매혹적이고 고귀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화하는 데는 반드시 대한민국 민족 자체 전체가 솔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8개 국어의 국제가수로서의 노래와 영화 배우로서의 현장 액팅 촬영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든 어디서든 가스트 모델이든 누드 모델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제가 이끌어내는 것이다.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이 되어야만이 내 안의 내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전부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이 되어야만이 문학이 나오는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이 되어야만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부시킨스카야 불바라를 산책하며 인간 생명 존엄에 대해서 자유와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 세계의 타자가 내 자신이 되어야만이 세계 문학이 되는 것이다. 옷 밟고들 누워서 담뱃들을 물고 흥얼거리면서 그 담뱃대 속에 들어있는 어떤 향기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필자가 한국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 명물 10가지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즉 모른다는 말이다. 한국을 모른다는 말이다. 목숨 바쳐서 한국을 소개했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었고 어떤 조그마한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제가 한러 홍보대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 뉴욕 공연에서 차이콥스키 세계국제문화예술 페스티벌 세계 총회장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열성적으로 솔직함으로 한국 추석에 가는 것을 모스크바에서 전 세계에 홍보하였던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계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에 반하여 나는 더 정열과 힘을 가지고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다시 나는 끝까지 대한민국을 알면서 러시아 지금 여기 모스크바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 뉴스에서 SNS에서 허다하게 한국을 절창하고 홍색하고 있으나 갈 길이 멀어 필자는 단연코 솔직함을 이번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제6회에 내놓는 것이다. 또 드러내놓는 것이 필자의 정체성이다. 단연코 이것이 필자의 솔직함이다. 이것이 나의 문학 세계이고 세계 문학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세계인의 문학의 또한 정체성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한국 문학의 정체성으로 각인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 문학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나 자신의 솔직한 온도가 그 사람의 문학의 온도이다. 한 민족의 솔직한 온도가 그 민족의 문학의 전 역사를 결정한다. 오늘의 나의 솔직한 온도가 있어야만이 내일의 바람과 비를 예상하게 되고 그 비와 바람과 폭풍과 계절을 정단하고 세계로 민족으로 또 자기 자신에게로 사랑을 베풀게 되고 문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이 솔직하지 못하면 타자의 솔직함도 글론에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솔직함이 생명이 있어야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아름답게 하고 평등과 근육과 부부와 사랑을 실천하고 문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노벨이 아니라 솔직함이 노벨이다. 여기에서 문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사실은 둘째, 셋째 할 필요도 없다. 유감스럽지 않게도 지면상 제2차 미의 통찰력과 제3차 영혼의 순수함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을 기대하기 바란다. 기회를 선호하는 자만이 문학에 관하여 인간 정신에 관하여 인류에 속하여 또 인류에 관하여 우주에 관하여 인간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나 자신은 누구인가에 관하여 목마르게 애타하는 자만이 다음 필자의 강의를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태극기의 플러깅이 전 세계와 한반도의 플러깅이 없다. 이것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잊지 않길 바라고 또 간직하고 영원히 기리길 바란다. 강의를 마치려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모스크바에서 백합 화이트 크레인 한국에서도 올해 시기 주제곡이 되었던 것을 잠깐 나누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й,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ошедшие поля и землю наш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 себе
네, 러시아에서 리나크레스테 작가의 소중한 말씀이셨습니다. 동포사회 속에서의 그 환경, 한글 문학의 어떤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인의 소견만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 한 곡 부르셨는데,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죠. 백학이라고. 예, 그 울림이 아주 좋았던 노래였습니다. 피아니스트라고 하셨죠, 지금. 그리고 예전에 영화배우도 하셨고, 또 모델도 하셨고, 현재 지금 작가이기도 하시잖아요.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 좀 심취하셔서 자기 얘기 속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디아스포라란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씨를 뿌린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외국에 가서 산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되고 있죠.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외국에 가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영 박토에다가 그 씨앗이 맞지도 않은 것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나고 또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한 해 두 해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그런 고통 속에 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쪽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하신 것 같고, 캐나다는 아직도 혼란 속에 있으신 것 같고, 러시아는 상당한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정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가을이 한창 깊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아직 꽤나 추운 날씨일 것 같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서 들려주는 목소리, 이래 소슬한 가을바람이 있는 이 우리 모국에서 듣는 그 이 귀, 이런 것들이 서로 합친다면 앞으로 많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향에서는 건강이 안 좋을 때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이 가장 많이 나고, 또 모국에 대한 생각도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한사코 우리 모두 건강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글 문학을 잘 지켜주시고 또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쓰십시다. 이렇게 해외에서 세 나라 7명의 작가가 발표를 하셨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180여 나라에 무려 750만여 명의 동포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 합니다. 이 가운데 한글 작가는 약 500명. 오늘 그 500명 중에서 이제 7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을 기대하시고요. 아쉬움으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으로 7분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이상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